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금융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죠? 오늘은 법인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금융세제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가 무려 8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8문항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세법,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죠. 법인이라는 게 회사 말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법인은 회사를 말하는데, 이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내국법인이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나눠지고요. 외국법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왜 외국법이냐면, 이게 뭐 외국인이 그게 아니고요. 국외에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면 외국법인이 되고요. 국내에다 두면은 그거는 내국법인이 됩니다. 자, 과세소득의 범위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일단 표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내국법인의 영리, 비영리, 그 다음에 외국법인의 영리, 비영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뭐 다 이루어지죠. 모든 소득,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이 아니라 수익 사업을 한 거에서만 되는 거고, 외국법인의 영리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은 영리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혹시 수익 사업을 한 게 있다면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들어가는데, 청산 소득의 경우에는요, 국내 영리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영리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 하나 써두실 게 국가지방자치단체는요. 국가지자체는 사업연도 소득이고 청산소득이 있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 경우에는 얘는 국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입니다. 얘는 좀 기억하세요. 거기다 써놓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것은 1회계 기간, 뭐 보통 1년이죠. 그 1회계 기간 동안에 총 입금해서 총 순금을 공제한 걸 말하고, 이게 법인세법에서 대표적인 과세 대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산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망했을 때죠. 망했을 때를 청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보도록 하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입금항목, 입금산입. 자, 거기다가 각 사업연도 소득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볼까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익금에서 손해본 거, 손금을 뺀 거를 우리가 각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입금과 그 다음에 그 손금을 구별해서 해야 될 텐데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입금항목, 입금산입, 입금불산입이 있는데, 입금이라는 것은 입금상익은 법인세법상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입금산입은 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자, 거기다 써볼까요? 입금산입이라고 나오는데, 입금산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계상의 수익은 아닙니다. 회계장부상의 수입은 아닌데, 이게 법인세법상의 입금으로 인정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입금산입이에요.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은요, 반대예요. 입금불산입은 반대, 즉 회계상의 수입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금산입이다, 불산입이다라는 것은 회계상과 법인세법상의 기준이 다른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손금산입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거, 그 다음에
손금 불산입 그러면 회계상으로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거. 이제 정리되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입금 항목을 좀 보죠. 입금 항목. 자, 입금 항목. 입금이란 그거부터 갈까요? 자, 도대체 입금은 뭐냐? 요건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돈 버는 거래다 이거예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이야. 요게 수익금이에요. 이게 입금이에요. 여기 입금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익 금액 중에서 회계상으로는 수입이 아닌데 법인세법으로 인정되는 걸 입금 산입. 회계상의 수입이지만 법인세법에서 입금을 잡지 않는 게 입금 불산입. 예, 요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회계상 수입이면서 법인세법상 입금인 거. 아, 그건 안 했네요.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만 했네요. 입금 사항도 있죠. 하나만 더요. 자, 입금 사항. 자, 입금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회계상은 수익이 맞아요. 그리고 법인세법상에서도 입금으로 잡는 거예요. 예, 요걸 뺐네요. 그죠? 회계상 수익 맞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입금 맞는 걸 입금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이 좀 아까 해드렸던 것들이죠. 그죠? 자, 이때 그럼 첫 번째부터 입금 항목부터 한번 볼게요. 입금 항목. 자, 입금 항목부터 보죠. 거기 1번 있죠? 입금 항목. 자, 우리 책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써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입금 항목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사업 수입 금액 좀 써놓으세요. 사업 수입 금액.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요. 그 다음에 자산 양도한 금액. 이게 빨리 쓰려다 보면 자꾸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자산 임대료. 제가 좀 쳐져 있을게요. 자산 임대료. 그래야 여러분들도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 평가 차익. 요거 4가지 써놓고 외워놓으세요. 자산 평가 차익. 이게 입금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금 산입 볼게요. 입금 산입. 당연히 입금 항목은 여기 입금 사항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금 산입. 자, 요거는요.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을 때,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했을 때, 이게 이제 아는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예요. 유가증권을 아는 사람부터 싸게 받았을 때, 요 차액. 요거 입금 산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계상으로는 수입이 아닌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요걸 세입금으로, 이익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잉여금 증가 항목. 잉여금의 증가 항목. 그리고 미수 수익 항목. 이런 것들은 회계상 수입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에서 입금으로 잡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금 불산입도 볼게요. 자, 입금으로 잡지 않는 거. 요건 이제 입금 불산입은 회계상으로는 수입이 맞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주식 발행 액면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액.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합병 차익. 비슷한 거 다 넣으신대요. 또 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할 차익. 예,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입금 사항 공부하시고 그 뜻을 아시고 거기에 들어간 항목이 뭔지 적어도 여기에 있는 거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셔라 이거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금도 좀 볼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건 입금이고요. 이제 손금을 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금 항목,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 있어요. 손금 항목은 회계상은 비용이고 손금인 거. 손금 산입은 비용이 아닌데 손금인 거. 비용이지만 손금이 아닌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항목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손금 항목이요. 적어 놓으세요. 손금 항목. 자, 손금 항목. 양도자산 방부가액. 양도자산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인건비. 인건비도 손금 항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수선비. 이거죠. 중량이 빠지네요. 판매 상품의 매입가액. 예, 요런 것들이 바로 손금이 되겠고요. 차입금 이자. 요것도 좀 나올 만하네요. 차입금 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금 산입. 손금 산입. 회계상으로 지출된 비용은 아닌데 세법에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산입 그러면 이거는 세법에서 넣었다 이 뜻이에요. 세법에서.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이에요.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산입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들은 손금 산입 항목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것도 넣어야죠. 자, 쉬워요. 왜요? 뭐가 쉬워요? 쉽죠. 왜냐하면 보세요. 준비금자 들어가거나 충당금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손금 불산입. 자, 세 번째 써 놓으셔야 될 것은 손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요거는 건설이자 배당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요,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차금. 그다음에 제세 공과금이요. 세금 나간 거요. 이런 것들은 전부 손금에 불산입됩니다. 특히 이제 뭐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여기 들어가네요. 접대비의 한도 초과액도 불산입됩니다. 되셨죠? 예,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과세표준의 계산은요.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에서 이런 것들을 빼는데 뭘 빼냐면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뺀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요 빠지는 것들 있죠? 뭘 빼는지를 외워놓으세요. 저 제목을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공제 이런 것들은 빠진다.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걸 빼고 계산한다. 그 다음에 세액 계산 들어가 보면요. 법인세 산출 세액에서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되는데요. 세율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1억 원으로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네요. 그 과세표준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거를 다시 써드릴게요. 그게 좀 잘못 나왔네요. 법인세액의 세율 볼게요. 법인세율. 우리 책이 좀
협회책보다 빨리 나오다 보니까 여기 좀 오류가 생겼는데요. 그걸 제가 다시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요걸 요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표를 만드시면요. 과세 표준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세율이 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책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2억 원 이하고요. 2억 원 초과로 나누시고요. 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구대로 하시라고요. 또 저 질문하셔가지고 책하고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책이 틀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2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하고 2억 원 초과되는 부분인데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10%입니다. 10%. 10%인데, 이게 특별히 이제 2009년도분은 이게 11%입니다. 이게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게 11%입니다. 그 다음에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빠지고요. 2천만 원이 빠지고 여기에다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억 원 초과 금액의 20%예요. 2억 원 초과 금액의 20%. 단 요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요것도 2009년도에는 달라요. 2009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13%였는데 이게 10%로 깎아졌잖아요, 지금. 개정되면서. 근데 13%에서 10%니까 너무 많이 깎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2009년도 한 해만, 1년만 11%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의 경우에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받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1,300만 원 플러스 25%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2천만 원 플러스 20%니까 많이 깎아준 거죠. 13에서 10이 된 거고 25에서 20이 됐으니까 깎아줬는데 너무 많이 깎아주니까 2009년도 한 해만 2,200만 원 더하기 2,200만 원 더하기 초과 금액이 22%입니다. 되셨죠? 자,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바뀐 거라서 출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뭐 바뀐 내용이니까 좀 기억하세요. 우리 책은 바뀌기 이전에 법인세를 써놨고요. 바뀌었습니다. 1억 원 13% 25%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로 바뀌었는데 조심하실 것은 2009년도에는 좀 다르다는 거. 2009년도에는 너무 빨리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11%, 22%. 2천만 원, 2,200만 원. 예,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예, 책을, 예, 이거는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 고쳐지기 이전의 거예요. 고쳐지기 이전의 거.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와 납부. 예, 거기 3월 이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요거 동그라미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요. 법인세 자진 납부가 있는데요.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 1개월 이내에 자, 그 밑에다가 그거는 일반적이고 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어디다 써드릴까요? 자, 원래 1월 이내인데 중소기업은 한 달 더 줍니다. 자, 중소기업은 2월 이내입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나누어서 낼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분납 가능하다. 예.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하다. 알아두십시오.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하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단원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증권거래세법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다시 자세하게 하니까 예, 넘겨서 여러분 185페이지에 증권거래세법을 보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세법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의 범위 그랬는데요. 과세 대상 뭐 내국법인 주거 됐어요. 이거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납세 의무자 유가증권 시장과 그러니까 대체 매매한 경우에는 그 한국 예탁결제입니다. 대체 결제회사가 한국 예탁원이니까.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에 관해서 된 것은 금융투자업자, 기타 장외거래는 양도자다. 양수자가 아니라 양도자가 한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는 예탁원.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가 거래한 건 금융투자업자. 그 다음에 기타 장외거래는 양도자가 한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요.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정한 아래 방법이 있을 경우에, 법이 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를 하는데, 특수관계자에게,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에게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 회사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다가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넘겼을 경우에는, 자, 그 경우에는 법률상의 정상 가격으로 인정하고요. 다시 인정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 가죠, 뭐, 세율. 자, 세율은, 일단 기본 세율 자체는 0.5입니다. 0.5. 예, 0.5고요.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 0.15, 코스닥이 0.3,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0.5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신고와 납부, 예, 그래서 뭐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예, 됐고요. 예, 맞습니다. 2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예, 됐습니다. 뭐 나올 만한 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보죠. 자, 지방세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여기 이제 지방세법의 제일 중요한 건 취득세가 돼요. 자, 취득세. 지방세법 중 보통세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법인의 취득과세 대상 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정 비율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취득세를 부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당연히 주식을 사는 것 이상으로, 즉 땅을 어느 정도는 땅에 대한 소득도 발생하는 것, 땅에 대한 그 소유권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땅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네가 땅도 산 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아무한테나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과점주주인데요.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생기는데요. 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일단 몇 퍼센트다? 50%입니다. 50%.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 합친 것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한 자입니다. 50% 초과. 그래서 50% 이상인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과입니다. 50% 이상이면 50%도 되는데 초과를 말합니다. 초과를. 거기다 이상을 초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과세 표준은 장부가액에다가 과점 비율 또는 증가 비율을 곱해주고요. 그리고서 세율은 세율 알아두세요. 세율. 나오면 세율이죠. 그죠? 나오면 세율 2%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2%.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연대 납세 의무 진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거 그밖에 없습니다. 과점주주가 얼마냐? 50%를 초과한다. 이상보단 초과. 50% 초과한다. 그 다음에 세율은 2%다. 예. 끝났습니다. 그거는 인지세법 가죠. 그 다음에 취득세법 자진신고기간 30일. 예, 이것도 아시죠? 예, 인지세법 갑니다. 자, 인지세를 납부해야 될 문서가 정해져 있죠. 인지세를 납부해야 될 문서가 거기에다 붙는 인지세를 말합니다. 증서나 통장 같은 데가 붙게 돼 있죠. 증서나 통장에. 자, 얼마가 붙냐면요. 거기 보시면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붙은 거 뭐 쭉 나와 있고요. 부동산 전세권 예, 10,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양도, 지상권, 지역권, 그다음에 뭐 광업권 이런 거에 대한 게 3,000원이요. 예, 3,000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시설물 이용권, 그러니까 뭐
회원권 같은 거죠. 그런 거 10,000원이고요.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000원입니다. 10,000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주식 채권, 요거는 400원이 맞는데요. 상품권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품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상품권은 400원 그러면 안 되고요. 상품권은 좀 거기 다시 봐드릴게요. 400원이 틀리진 않습니다만, 상품권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냥 400원으로 그냥 하나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상품권은 금액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0,000원 이상이요. 50,000원 초과. 50,000원까지니까 이건 50,000원 초과라고 하는 게 맞죠. 이상이라 그러면 50,000원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50,000원까지는 200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50,000원을 넘는 상품권이 4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400원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하죠. 자, 이렇게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400원은 안 됩니다.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는 200원입니다. 상품권은. 밑에 있는 그 주식채권 그건 그대로 4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문서 있죠. 비과세 문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죠. 비과세. 예. 요런 거 됐고요. 인지세 비과세 별표 쳐놓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야 뭐 항상 비과세니까 그렇다 치고, 자, 소유권 이전 증서가 1억 원 이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주택 전세권에 대한 거요. 그럼 아까는 부동산 전세권이고요. 이건 주택 전세권은 인지세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어민수 유가증권의, 북번 또는 등복번 또는 등본이죠. 등본.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지우시고요. 유가증권 등본입니다. 유가증권의 등본. 유가증권의 등본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기재금액 2천만 원 이하의 금전 소비대차 증서.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이 나오죠? 예,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취득세 나와 있는데요. 취득세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다음에 특수한 부대시설, 그 다음에 회원권들이 있죠? 각종 회원권, 쭉 회원권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골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등등이 있고요. 광업권, 어업권, 임목 등이 있다. 자, 납세 대상자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고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얻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물어내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들이 뭐에 해당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토지 지목 변경자, 과점주된 자,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 예, 이런 사람들은 다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의미는 반드시 내가 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등등 다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뭘 불문하고 일체 취득 행위가 전부 취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쭉 읽어보시면 되죠.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취득 시기 쭉 읽어보시고요. 특히 주식 취득은 명의개설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세 표준 볼까요? 자,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과세 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유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유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당해 대상 건물의 대가로서 제3자에게 지급된 일체 금액입니다. 상대방이나 대상 물건의 대가로 그 누군가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준 일체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수료, 등기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수수료 등 부대 비용 포함.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지어서 가지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시가 표준액의 적용 범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취득신고를 안 했다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거나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을 적용한다. 그럼 과연 시가 표준액은 뭐냐?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죠. 공시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주택은 공시된 가액. 비공시가격 주택 있죠? 고시되지 않은 주택. 고시되지 않은 주택은 시장 군수가 토지가격 비준표나 그거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개별, 줄쳐놓으세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기타 건물은 거기에 공식 나와 있는데요.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세율 갑시다. 세율. 세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취득세는 당연히 세율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세율 2%입니다. 2%고요. 만약에 이거 하나 써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2%는 아니고 유상거래 주택을 유상거래할 경우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이게 더 많은 경우니까. 자, 주택을 유상거래할 경우 이 경우에는 50%가 다운돼서 1%입니다. 원래는 2%지만 주택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는 50%가 다운돼서 1%입니다. 그 다음 중과세율, 별장, 회원제 골프장 등등등 10%,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신증설 공장 6%, 그 다음에 과밀 억제 지역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6%, 예, 그래서 2%, 10%, 6%, 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좀 외우시고요. 부가 및 징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은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 줄쳐놓으세요. 상속은 6개월입니다. 자, 다시 취득은 그냥 30일이고요. 상속은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고요.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0.3%입니다. 그죠? 예, 10,000분의 3이니까 0.3%요. 그 다음 중과산세.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를 아주 중과산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30일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50%를 깎아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과세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비과세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했거나 그래서 1년 이내거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난다고 비과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세 한번 가죠. 등록세. 자, 등록세 부동산 등을 등록하는 데 대한 과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재산을 등록할 때 하는 걸 말하죠. 예,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하고요. 이때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은 취득세 과표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은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은 예, 됐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세율 중요합니다. 세율. 자, 우선 상수기한 취득은 농지하고 농지가 아닌 게 틀린데요. 농지는 0.3%고요. 기타가 0.8입니다. 이게 뭔데요? 등록세요, 등록세. 그 다음에 상속 외에 무상 취득은요. 일반이 그냥 1.5고요. 비영리 사업자가 0.8. 그 다음에 매매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는 1%, 그 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 등기는 1.0%.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0.8, 공유합의 총유물 분할할 때 0.3,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 0.2%, 기타 건별로 3,000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의 3배가 적용되는 중과 규정이 있는데 그게 그 대도시 내 공장 신설을 증설하면서 부동산을 등기하다든지 대도시 지역 내에서 법인을 등기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자, 납부기한 및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20% 0.3% 똑같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세는 지방교육세죠, 요거. 자, 지방교육세 20%입니다. 지방교육세입니다. 20%고요. 그
그 다음에 농어청 특별세가 취득세액의 10% 이런 것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하면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인지세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거 부동산 취득 인지세입니다. (1000만 원에서) 자, 첫 번째 단계는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이게 2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그냥 이렇게 2만 원으로 갑시다. 자, 2만 원. 그 다음에 3,000에서 5,000. 요게 4만 원이요. 그 다음에 5,000에서 1억. 요거는 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억에서 10억. 요러면 15만 원. 그 다음에 10억 원을 넘으면 요거는 35만 원입니다. 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 이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아주 까다롭게 나오면 좀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주거 전용 건물, 그래가지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일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요. 주거 전용 건물일 경우에는 500에서 2천만 원 2%고요. 요거는 이제 너무 세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에서 7%까지다. 서울시는 2%에서 7%까지고 기타 지역은 2%에서 6.5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 전용 건축물 이외의 경우에는 2.5에서 5.0이죠. 그죠? 2.5에서 5.0.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는 2.5에서 6.0이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지. 이걸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10%고요. 예.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부동산 보유시의 세금부터 들어가서, 예, 그 보유시 세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로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부동산을 처음에 보유할 때고요.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하고 처분할 때를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상속 증여세를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